지금 제가 혼활에 대해서 네. 여쭤봤고 굉장히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밌습니다. 네네. 근데 또 보니까 네. 종활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종이 끝날 종자. 끝날 종자. 네, 네네. 우리 이제 맞아요. 활동하던 활자인데 이게 혼활하고 세트 같기도 하고 네네. 혼활 다음에 이제 종활이 네네.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이게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혼활하고 이제 종활은 활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종활은 종자가 끝날 종자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든 활동, 이걸 이제 종활, 일본말로는 이제 슈카츠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조어에 원래 어떤 단어인데, 새로운 지금 시니어들이 50대, 60, 특히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활동들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걸 보더니, 어떻게 그 현상들을 표현을 할까? 단어가 없어서 만든 게 이제 종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활동들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화면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뭐 자서전 쓰기, 동영상으로 자서전 만들기, 증여 상속, 뭐 엔딩 노트, 유언장 작성, 그다음에 건강할 때 집을 갖다가 이렇게 리폼하는 거, 또 간병 시설도 견학하는 거, 또 영정 사진 촬영하고 묘비에 쓸 문구도 작성하고, 뭐 입관 체험도 하고요. 뭐 희망하는 장례 스타일 찾기, 수목장, 해양장, 뭐 이런 많은 활동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나타나서 오죽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개해주는 종활 세미나도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이 종활 세미나도 열리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종활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생겨났어요. 예. 어렸을 때 네.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보진 못했는데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네네. 자기 이렇게 수의 네네. 미리 준비해 놓고 네네. 이런 것과 비슷한 네, 마무리 맞습니다. 활동 네네네. 같이 들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 이제 그러면 죽는 것까지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조금 배경 좀 말씀드리면, 그 일본의 이제 고령자들의 사망자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도 약간 사망자 수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화면에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 일본의 사망자 수가, 처음에는 1940, 50년대는 이렇게 좀 줄다가요, 그래도 한 80만 명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최근에는 90년대부터 늘기 시작해서 130만 명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에 갈 기회가 많아져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는데 옛날에는 60대, 70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85세, 90세 분들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95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쳐요. 그럼 그 자식 상주는 몇 살일까요? 한 65세 정도 됐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는 누가 가냐면 그 65세의 지인들이 가게 돼요. 네. 그죠? 95세 아버지의 친구들은 못 와요. 요양원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셨거나. 네, 돌아가셨거나. 결국은 다 60세 전후의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손주의 지인들이 좀 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60대 전후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상주에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겠니라고 위로 말을 던지는데 이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95세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슬프고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장례식을 하고는 있는데 장례식을 갖다가 누나는 뭐 이렇게 이런 불교식으로 하자고 그러고 또 둘째 누나는 약간 좀 뭐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그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고 또 이 재산이 맞는 건 아닌데 재산 문제 이거 장식 끝나고 나면 이 재산 상속 재산 때문에도 또 크게 한바탕 할 것 같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이게 그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라 슬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뒷정리가 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장례식을 갈 기회는 많아졌는데 가는 곳마다 갑자기 부모님이 새벽에 돌아가시거나 90 넘으셔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준비 없이 돌아가셨더니 그 자녀들이 이제 힘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종활 활동이라는 게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정사진도 가서 봤더니 옛날 사진, 흑백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고 좋을 때 미리 찍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뭐 70대 후반의 분들이 미리 사진도 찍어놓기도 하고 그럼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식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뭐 자서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한 내용들을 이렇게 막 적어놓는 노트가 엔딩 노트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 이 사진도 다 찍어놔서 우리 안방 어디에 놨다 이것도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내용이. 뭐 정말
속속들이 일본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듣다 보니까 정말 수긍이 가고 네.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후기 노인 되시면은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네네.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 됐잖아요. 네네네. 네. 일본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일본의 그 후기 네네. 노인들이 네네네. 입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네네네. 현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그 일본에 이제 뭐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00만 명 되다 보니까 이제 65세부터 74세까지는 전기 고령자, 75세 이후는 이제 후기 고령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후기 고령자들, 특히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요양원에 이제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뭐 은퇴 설계나 강의를 가서 50대 분들에게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자식이 나를 돌볼지도 않을 거고,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뭐 요양원 가야지, 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은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요양원은 잘 생각해 보시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독방을 쓴다 할지라도 일단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불도 정해진 시간 있으면 꺼야 되고, 내가 치매가 온 게 아니라 뭐 몸에 거동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멀쩡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밤에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룰을 지켜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나는 건강한데 자꾸 죽어나가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게. 우울해지겠네요. 네, 우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익숙한, 내가 살던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게 가장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해 하더라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고령자가 워낙 많고 고령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 고령사회가 진행된 유럽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온 용어가 Aging in Place라고 해서 AIP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익숙한 집에서 마지막까지 삶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집에서 계속 있으면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요양병원에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갑자기 몸이 급변하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막 구급차를 불러서 갔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남편이 이제 그렇게 빨리 대응을 못해서 돌아가셨거나 이러시면 이제 할머니 분들은 나도 혹시 그럴까봐, 자식도 멀리 사는데 겁이 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예,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있으면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집에 있는 게 이제 더 편한 거죠. 근데 내가 집에 있을 때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주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라든지 이제 의사도 와주면 굉장히 이제 편한 거죠. 내가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도 하고 이제 일본 사례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집까지 이제 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요양시설에 입소를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 삶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요런 이제 패턴이 늘어나고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 고령자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분들이 요양원에 간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요양원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 놓으면,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연령대들이. 그러면 이 시설이 다 쓸모없는 시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시설을 많이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또 하나는 집에 있으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일본도 있거든요. 이제 개호 보험이라고, 카이고 호객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에서 내 이제 건강보험처럼 내가 이제 뭐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30%를 부담하고, 아니면 10%, 15%, 20%를 부담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제 공단에서 이제 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담을 해주는데, 그 요양시설에 들어갔더니 그 부담하는 금액이, 왜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침대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하고 요양시설에 들어갔던 분들하고, 이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요양시설에 들어간 분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재정 적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했더니 그러려면은 시설을 줄이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해야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개인들도 삶의 질이 좋으니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확실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갔다고 느끼는 게 네. 사실은 우리가 입소 이제 부모님이 고령자가 되시면 네. 입소시키는 게 이제 일반적이 됐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아파하는 자제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같이 사시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네. 구기 쉽지 않는 거리에 계시고 네네네. 이 재택받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단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네.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비용을 따져 보니까 네. 이 건물에 비용이 들어가고 네네.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재택으로 그 의료 서비스 받고 네네. 이런 게 훨씬 더 덜 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우리도 어쩌면은 그쪽으로 바뀔 것 같고 그렇다고 네네. 하면 일본은 지금 그 입소하시는 분보다 네. 재택으로 요양 서비스를 네. 받으신 분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으로는 훨씬 많죠. 아. 예. 왜냐면 이제 3,600만 명 중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등급 인정이라는 걸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구조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은데요. 일본에서는 한 700만 명 정도가 등급 판정을 어르신 중에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는 반드시 다 입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입소하고 상당 부분은 이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장기적으로 많겠네요. 저는 저 자신이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50대 분들, 이제 40, 50대 분들 조금 인식이 바뀌신 분들은 집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받고 싶다라는 식으로 조금씩 계속 이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요양시설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저기 싫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입관 체험이라는 것도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아직 생소한 네네. 단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제가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 아, 네네. 예. 그리고 뭐 장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문무대왕도 아니신 분 해양장 네네네. 이런 그 네네. 장례 방식이 눈에 띕니다. 그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네네. 먼저 그 종활 그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왜냐면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활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코엑스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그런 코엑스 같은 큰 전시장에서 종활 박람회가 매년마다 열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 있지만 매년마다 열려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진관도 나오기도 하고 금융기관도 나오고 재무 컨설팅 회사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코너에 가면 병풍이 있고 그 관이 한 10개가 쫙 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한 60대, 70대 분들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서 봤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좀 사진 찍기가 좀 그래서 제가 못 찍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제 입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약간 이제 미신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 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좀 장수한다. 약간 이런 게 이제 과학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일본 분들도 뭐 과학적이지 않다고 알아요. 그러나 약간 이제 그런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관에 딱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보통 1분에서 3분 뒤에 뚜껑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 컴컴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일기 같은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내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을 더 내가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생길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아직 조금 약간 그런 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몇 번을 구경을 이렇게 연구자 입장에서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뭐 지금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유언장을 네네. 미리 써놓는다. 네네, 맞아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쓰시는 분들 중에서 네. 눈물 많이 흘리시고 이런 네네. 분들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약간의 그 미신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그 해양장이요. 네. 여쭤봤는데 네네.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례식을 본인이 원하는 장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장례식이라는 건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보통 먼저 돌아가시는데 이제 어머니, 이제 배우자죠.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장례식이 있고 또 아들이 원하는, 딸이 원하는 이 장례식을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해서도 화장을 할 것이냐, 매장을 할 거냐 이것도 다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례 스타일이 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수목장 아니면 해양장 이런 게 이제 가끔 이렇게 모집한다고 이렇게 떠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수목장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수목장이 수도권에도 있는데, 이제 나무 밑에다가 이제 유골을 그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수목장을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수목장을 어떤 나무나 그다음에 지역이나 이런 걸 이제 전문가가 설명을 쫙 해주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관광 코스도 있고, 해양장은 바다 근처까지 가서 바다에다가 이제 유골을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이제 미리 이제 체험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뭐 50명 정도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바닷가 근처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거기에서 이제 밀가루 같은 걸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뿌려보는 거죠. 이제 요게 실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무덤을 만들려면 일단 돈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할 때 매년마다 관리비를 내야 돼요. 이제 이게 돈이 우리나라보다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해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냥 몇십 년을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까지 같은 무덤에 들어가 있기 싫다. 좀 반농담인데 꼴도 보기 싫다. 죽어서만큼은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이것저것 좀 그렇게 있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일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어쨌든 예,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해양장도 예, 인기가 좀 많습니다.